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오늘 낮에 아주 싱그럽게, 아주 그냥 싱그럽게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물 주셨잖아요. 요거 다육이는 요거 뽁뽁이로 요거 밤에 춥잖아요. 여기 좀 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내일 아침에 중부지방은 3도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한 1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도 정도면 바깥에서 노숙을 해도 되는 그런 온도입니다. 요런 다육이들은요. 그런데 물을 줬잖아요. 물을 안 준 상태에서 노숙을 하면 가능도 할 거예요. 그런데 물을 줬기 때문에 노숙은 시키지 마시고 거리대에서 다 안으로 들여 놓으세요. 야, 요거 선 애기 별꽃 예쁘네요. 요거 누운 주름도 예쁘고. 그리고 또 질문이 또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아침에 찍으니까 너무 늦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찍어요. 저녁에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이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요거 질문이 있으세요. 자, 요거 여우꼬리풀. 이 여우꼬리풀이 지금 요렇게는 피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걸 물을 주셔도 입장이 이렇게 누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입장이 다 떨어져요. 이게 묵은 가지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안에는 초록초록하죠. 이런 묵은 가지는 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삽목을 해도 잘 되는데 지금 삽목하시기보다는 입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대로 놔두세요. 놔두셨다가 베란다에서는 한 2월 말이나 이 정도 되면은 새순이 나와요. 이 떨어진 그 줄기에서. 여기가 입장이 요런 데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요. 줄기만. 그 줄기에 입장이 새로 나와요. 이해가 가실까요? 요거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때 봄에는요 싹 잘라줘야 돼요. 이발을 싹 시켜야 돼요. 지금 이발을 해도 되는데 지금 이발을 하게 되면 아깝잖아요. 요 줄기가. 그러니까 놔두셨다가 봄에 요렇게 한 마디 있죠. 요렇게 한 마디 정도 두고 싹 자르세요. 제가 자를 때 그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잘라서 삽목을 하면 삽목도 잘 됩니다. 요렇게 해서 월동은 안 돼요, 얘가. 그래서 요렇게 햇볕이 잘 들어오는 장소에서 요렇게 하면 간간히 요렇게 꽃을 올리는데요. 1월 달에는 꽃을 안 올려주고 줄기가 입장이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을 너무 입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하게 주시면 가습으로 죽어요. 한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분이 한 15, 6cm 되고 조금 큽니다. 이렇게요. 뚝배기 항아리인데 요 정도 화분이면 그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제가 또 일러 드릴게요. 관리 잘 하면서 봄에 한번 또 만나요. 아이고, 에리카 여기다 심어 놓으니까 예쁘죠? 이 화분에. 요 화분에 그 토동이 사장님은 설란을 심어서 그렇게 예뻤는데 요 에리카를 이렇게 심으니까 이렇게 딱 어울립니다. 요것도 그 토동이 화분이에요. 가을에 제가 요것도 가져온 건데 이것도 이렇게 심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쁘네요. 그리고 또 카랑코에가 창문에다 이렇게 두시고 통풍시키신다고 문을 열어 놓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 영상으로 올라갈 때 문을 항상 열어 놓으셔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영상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문을 열어요. 영하 바깥 날씨가 영상 4도다. 문 열어 놓으면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다 이렇게 그 입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동해를 입어요. 이렇게. 3도 막 이렇게 되면 동해를 이렇게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을 다육이는 괜찮아요. 다육이는 괜찮은데 하초가 그렇습니다. 바깥 온도가 한낮에 한 5도 정도 올라가면 문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도 6도 7도 떨어지면 얼른 빨리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런데 카랑코에가 다육이에요. 이 아이가 한번 냉해를 입으면 입장이 이렇게 마르면서 우수수수 다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떨어지면 앙상하게 뼈대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물컹거리면 잘라내셔야 돼요. 그게 이렇게 입장이 다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르면은 이게 물렀다 그러면 잘라내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만약에 뿌리가 냉해를 입으면 며칠 있으면 푹 썰어질 거예요. 그러면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게 또 가만히 두고 보시게 되면 또 저기가 할 수가 있어요. 새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면 통에 아이고 이 시클라멘이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이 저면 통에 물을 어떻게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저면 통에 물을 항상 가득 채워 놓으시면 돼요. 이게 저는 보름 가도 이게 저면 통이 안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가 통풍이 엄청 수분이 증발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열어놔도. 그런데 또 우리 딸은요, 이틀 3일이면 저게 꽉 채워 놓으면은 물이 하나도 없대요. 저기 밑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틀어져. 저는 보름이 가도 물이 안 마르는데 우리 딸은 3일, 4일 만에 물이 다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3, 4일에 한 번씩 물을 채워놓는데요. 이해가 가실까요? 덜어보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흔들어 보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항상 가득 채워 놓으시고 혹시 영양제를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영양제는 분갈이 후에 한 달, 두 달 정도 돼서 주세요. 왜냐면 분갈이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흙 속에 있는 영양제로도 충분하거든요. 2달 정도 되셔서 이 저면 간수 통에다가 유박 거름 같은 경우에는 한 5알, 그 다음에 알갱이 영양제 같은 경우는 2알이나 3알 한 번 넣을 때요. 그 다음에 또 마늘 액비나 이런 거를 넣으셔도 돼요. 연하게 우려서 연하게 해서 저기다 채워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시면 돼요. 많이 주시지 마시고. 많이 주면 웃자라고 아이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요런 것도 분갈이 해놓고 요렇게 하면 2달 정도는 요렇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요거를 요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좀 시켰습니다. 이게 제가 요거 노란 가재발 선인장 선물 받은 거예요. 아이고, 요거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에 선물 받았어요. 다육이 물들다 님한테 선물 받은데 닉네임을 다른 걸로 바꾸셨는데 제가 요즘 인사도 못 드리네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꽃몽우리가 이래도 한 열흘 더 걸려야지 피거든요. 제가 여기가 습하고 하초에 물을 주다 보니까 이게 골지도 않고 이렇게 싱싱한 상태로 이렇게 꽃몽우리를 맺어줬어요. 그런데 요럴 때 영양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렇게 꽃망울이 요 정도로 하면은 그냥 물이 고프다 싶을 정도로 물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댁에 다 만발했다 그래요. 지금 댓글에 제가 제일 늦어요. 지금 지각생입니다.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 개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마늘 액비나 바나나 액비나 그 다음에 양파 껍질 액비나 이런 거 주시면 개화 기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꽃이 피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서늘한 데 두셔야지만 개화가 길어요. 거실에서 따뜻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두두두 꽃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꽃이 얼마 안 가요.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밖에 안 가요. 근데 오래 보시려고 하시면 영양제를 조금씩 약하게 주시면서 서늘하게 하셔야지 한두 달 보실 수가 있어요. 길게 보시려면은 5도에서 한 5, 6도 요 정도로 시원하게 키우셔야 돼요. 요거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꽃이 피면은 스프레이를 하면 꽃이 가잖아요. 다음부터는 꽃이 피게 되면 지금 이럴 때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공중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꽃이 만개를 하면 꽃에 스프레이를 하시게 되면 꽃이 또 오래 못 가요. 그럴 때 스프레이 하실 때는 요런 데다가 하세요. 꽃에다 하시지 말고. 아니면 멀리서 주위에다가. 요 아이가 습도는 또 유지를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너무 건조하면 또 꽃이 오래 가지 않고 떨어지고 꽃망울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두 번씩 스프레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 밑에다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 주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습도를 좀 맞춰 주실게요. 그리고요, 손깍지벌레하고 깍지벌레가 엄청 생기나 봐요. 제 그 유튜브 하시는 분도 막 흰 가루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깍지벌레예요. 그런데 어떤 분 또 댓글에 막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꼭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돼 있고 만지니까 끈적거리고 막 이런다고 그러세요. 솜깍지벌레거든요. 깍지벌레가 있고 솜처럼 돼가지고 막 요런데 그 솜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건조해지고 통풍이 안 되고 막 이러면 이제 여름에 겨울에 막 이렇게 기성을 해요. 그 솜깍지벌레가 요런데 막 생깁니다. 요런데. 그런데 그게 원래는 이 흙 속에 살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로 다 방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깍지벌레 약이 있어요. 깍지벌레 약을 사서 방제를 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퐁퐁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약국에서 비오키를 사다가 뿌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급해서 깍지약을 못 사러 가시면 비오킬이 또 비싸요. 약국에 있는 비오킬이 뭐 싼 데는 7천 몇백 원 하지만 비싼 데는 뭐 9천 원 막 이 정도예요. 그 정도면 깍지약을 사면 1년 2년 쓰거든요. 깍지약을 사시게 되면, 저는 깍지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깍지약을 요거를 써요. 요걸 15,000원 주고 사왔는데, 작년에 사왔어요. 작년에 제가 바이솔에 너무 고생을 해갖고 사왔는데, 여기 보시면 주머니 깍지, 화살 깍지, 가루 깍지, 말채 깍지, 막 깍지료는 다 있죠. 이렇게 요거 깍지약이에요. 그래서 요걸 사왔는데, 뭐 지인님들도 엄청 많이 나눠드리고 아직도 있어요. 올해는 쓰고 이제 내년에 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15,000원 주고 사왔는데, 요렇게 해서 요걸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농약사에 있어요. 농약사. 지방에는 뭐 농약사도 있고 뭐 농약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는 요거를 혹시 사실 분 있으시면 고촌이에요. 고촌에 풍곡리 농자재 마트를 한번 쳐보세요. 풍곡리 농자재 마트를 쓰면 이런 거 농자재 그런 재료에서부터 다 있어요. 부천이나 역곡이나 뭐 일산에 계시는 분들은 일산에 또 농협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사시면 되고, 서울에 저처럼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거기 가면 막 약이란 약 다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이걸 맨날 사오는데요. 요렇게 해서 저는 치고 있고, 지방에서는 농자재 센터가 마트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주위에 보면은 약간만 벗어나면은 농협이 있어요. 농협에서 이거 팔아요. 깍지 약을. 그렇게 해서 사용해 시기 바랄게요. 약을 쳐야 방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이 오기 전에는 무름병 약을 치지만 이렇게 밖에서 들어올 때 제가 꼭 깍지약을 치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한테 생기기 전에는 나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딱 생기면 그게 피부에 와 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정량을 잘 지켜서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프레이를 할 때는 많이 하셔야 돼요. 깍지약을 찍찍찍찍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깍지약을 뿌리실 때는 흥건히 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정량을 딱 맞춰서 하시고, 그냥 한 번 서너 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흥건히 하셔갖고 이 속으로 다 이게 스며가도록 해갖고 이 흙 속에 있는 깍지가 죽을 정도로 흥건히 치셔야 돼요. 여기에 친다고 생각하시면 스프레이를 10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에서 20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치는 건 안 치는 게 아니에요. 요런 데 이 속에 다 있는 깍지를 죽이려고 하다 보면 돌려가면서 요렇게 그 한쪽에다가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는 한 20번 정도 치셔야 돼요. 그렇게 치시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면 한 10번 정도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게 위에가 모래가 약간 젖을 정도로 치셔야 돼요. 그리고요, 제가 이거를 비닐을 추웠다고 비닐을 씌워놨는데, 너무 날씨가 좋아서 이걸 비닐을 다 걷었어요. 왜냐면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땐 걷어줘야 되지, 이걸 비닐을 씌워갖고 있으면 이게 통풍이 안 돼가지고, 통풍이 안 돼서 얘네들이 얼어 죽는 게 아니라 통풍이 안 돼서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거 비닐을 다 걷고요.
물을 다 줬어요. 저번에 그 비 오는 거를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3, 4일 동안은 그대로 이렇게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키웁니다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아틀란티스. 요렇게 다 죽었죠. 위에가. 밑에 아래 보세요. 이렇게 나죠. 이렇게 예쁘게. 요렇게 쑥처럼 요렇게 돋아난답니다요. 걱정하지 마시고 화분이에요. 저도 요렇게 화분에 있습니다. 요렇게 돋아나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면 돋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노지에서. 그런데 저는 화분에다 심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저번에 제가 씌워줬어요. 이게 요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다 월동이 되는 식물인데요. 화분에다 심었기 때문에 제가 불안해서 영하 10도 내려가면 비닐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냥 다 월동이 되는 식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실게요. 그리고 요런 것도 보세요. 자, 저런 거 휴케라. 저렇게 얼었다가 봄에 다 깨납니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있고, 요거는 철원 꽃창포예요. 월동이 잘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줄 필요가 없는데 저도 높아지면서 비닐을 한번 씌워줬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물 줬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슬을 못 맞고 비닐을 씌워 놓잖아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이슬을 맞아가지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해서 괜찮은데, 이런 화분에서는 한 20일 한 달 물을 안 주게 되면, 공급을 안 해주게 되면 화분 속에 있는 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비닐을 씌우시더라도 영상으로 올라갈 때는 영하 3도 5도 내려갈 때는 그냥 두시고 벗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밖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내일 아침에 3도라 그냥 물도 줬지만 그냥 여기다 이렇게 둘 겁니다요. 신선하게요. 동백이 오늘 더 많이 피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 또 올라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궁금해 하셔서 찍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찍 올려드릴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